저는 나이를 먹는 게 전혀 싫지 않은데 유일하게 나쁜 점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20년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린다고 하신 건데 그거 보고 가셨어야지. 다 보고 가셨어야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 사장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파우치박 끝났습니다. 2024년 12.3 내란 당일 박찬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가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미리 알려줘 특보 준비를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KBS 사이 계엄 생방송 연결고리가 현 KBS 사장이라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거 사태가 커질 것 같은데 이참에 사장 바이든하고 국집 나팔수 역할을 한 종편까지 싹 다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이해찬 전 총리의 꿈인 20년 집권 가능합니다. 관련해 오늘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민주진영이 배출한 네 분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 네 분 모두와 정부에서 당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함께했던 분이거든요. 7번 출마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선거에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평생 걸었던 길을 쭉 이어붙이면은 그게 그대로 정통 민주당 역사가 되는 민주당의 교과서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분만 아니라 민주 진영이 막 갈등이 생기거나 뭐 혼란, 불안 그런 게 생길 때면은 사람들이 이해찬한테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던 그런 어른이셨는데 표정이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무서운 이미지죠. 네, 저한테는. 우리한테도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분은 저 사진 보세요. 저게 초등학생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입니까?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무슨 포스가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표정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실제 공적 책임을 따져 물을 때는 벌벌 떨 정도로 무섭기도 했지만 실제 만나면 권위의식이 1도 없고 사심이 정말 1도 없고 마음이 정말 크고 아이 같은 호기심, 저울 같은 균형 감각 그런 눈으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통찰하던 참 현명한 분이었어요. 정치를 하는 평생 저는 그분이 틀린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출중해서 믿기지 않죠.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는 게 전혀 싫지 않은데 유일하게 나쁜 점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송을 항상 챙겨보셨고 재밌다고 해주셨고 자주 출연도 해주셨고 작년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저희 방송에 나온 마지막이었고 아예 방송에 나온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 때가 이제 당에서 그 마지막으로 당대표 하셨을 텐데 네. 2018년 전당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오면 배우 문성근 씨 아시죠? 문성근 씨가 100만 송이 운동이라고 하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011년부터인가요? 100만 명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전당 100만 번 외쳤는데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당 사상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입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종이, 팩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역사가 겨우 우리나라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안철수 탈당하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 이 온라인 입당 시스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10만 명? 그때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던 왜냐하면 종이로 10만 명 한 달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죠. 한 석 차이로. 당신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휴대폰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이해창 당대표가 되면서 전면적인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라는 걸 선언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정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권리 당원, 돈을 내면서 당원이 되는 사람들, 네. 달에 1,000원인가요? 예. 그 권리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게 당의 의결 과정이 되는 그전에는 당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당의 의사결정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구경만 했지. 그런데 전당원 투표라는 걸 전산화해서 당의 공식 의사결정 체계로 확립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정당사에서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그 결과가 현재 세계 최대 500만 당원 정당. 전 세계에 공산당을 제외하고 500만 당원이 있는 정당이 없어요. 500만 당원이 돼서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가진
당원 주권 정당 오늘날 민주당을 만든 분이니까 현대민주당의 아버지죠. 박수. 그걸 만들면서 이제 20년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린다고 하신 건데 그거 보고 가셨어야지. 그거 다 보고 가셨어야지. 저는 다 보고 가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가니까 마음이 참 허전한데. 내일 이해찬과 같이 입당, 같이 정치한 분들 몇 분 모시고 정치인 이해찬, 자연인 이해찬에 대한 수다라도 좀 떨어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희망하시던 20년 집권 꼭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그리고 어제 이해운 낙마에서 저는 홍 수석의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돌려가기 아주 시원했는데 탕평을 명분으로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하는 분들의 민낯을 전 국민들에게 한방에 보여준 파급력 큰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해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실제 임명에서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3선 의원을 할 수 있게 공천해준 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는 당시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인이 장관에 지명되면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의원 재직 중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천은 물론 의원 재직 중에 당과 국회 차원의 공직윤리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마 젠프도 임명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이해운은 인재 수용 기준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굳이 국정 동력을 손상시키는 참모는 믿고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지 참모가 아닙니다. 냅두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추진력을 깎습니다. 지난 시절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짚어보면 이번 결정은 정말 잘한 거라 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해운 같은 부적격자가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으려면 탕평 인사의 취지는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러려면 한층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을 보이는 인물이었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강조했듯이 어떤 경우에도 같은 편만 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지켜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 최소한의 원칙에 맞는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